자, 우리가 가상화폐 선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선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저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자, 블록체인이란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로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여 수많은 컴퓨터 동시에 복제에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거래 방식은 은행의 모든 거래 내역을 저장하는 방식이었고, 즉 은행이 해킹당할 경우 모든 거래자의 정보가 유출이 되는 게 단점이었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 등 데이터를 여러 명과 공유하여 분산해 저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A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B, C, D 등의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위 변조 그리고 해킹 등의 위험성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비전이다, 미래의 그런 가치적인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네. 네, 이야기해 주신 것 마찬가지로 기존엔 중앙화에서 이제 탈중앙화를 하기 위한 거죠. 네. 자,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이 최초라는 게 어디든 이 타이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최초의 코인입니다.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을 이제 알트코인이라 그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시가총액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가 뭔지 아실 거예요. 발행한 코인 수에 곱하기 코인의 가격이 시가총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거,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중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가상화폐 중에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얼마만큼 유입이 됐고, 여기서 얼마만큼 자금이 들어가고 나가고를 알려주는 것이 도미넌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토시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정말 꽤 오랫동안 매매를 해오신 분들은 사토시라는 이 단어를 무조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토시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하자면 정말 긴데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개발자. 네. 일본 사람인 건 아시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량을 세는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0.0001BTC가 1사토시라 그래요. 이것만 해도 이거는 금액이 크진 않겠구나. 네. 하여튼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NFT. 자, NFT. 영어는 제가 잘 못하고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신분증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신분증 하나밖에 없잖아요. 본인 신분증. 이게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신분증은 한 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의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한다는 게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전에 NFT로 이 미술 작품이라고 해야 되죠. 예, 미술 작품이 정말 불티나게 많이 팔렸었습니다. 그리고 KRW, 이것은 원화 마켓이죠. 원화. BTC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 마켓입니다. 예. 이런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해봤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당장 하기도 어려우실 뿐더러, 네.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테더로 선물 매매를 하듯이 비트코인도 마켓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워요. 네. USDT 마켓, USDT 테더죠. 네, 테더 마켓.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화폐 테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오르면 테더도 올라요. 웃기죠? 쉽게 정의하자면 $1에 1 USDT, 1 테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랑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BTC 마켓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 BTC는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하잖아요. 엄청 큰 등락폭을 가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는 사실 BTC 마켓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코인들을 매수했을 때 이 수익이 곱절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걸로 재미를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캔들이죠. 캔들은 아실 겁니다. 차트에 나와 있는 그런 초록색이 맞네. 초록색, 빨간색. 그것을 캔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1분 단위로 움직이는 것은 1분봉, 15분 단위로 움직이는 것은 15분봉. 하루는 날봉 혹은 일봉이라고 하죠. 일주일 봉은 주봉이라고 합니다. 저도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예,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예, 고점, 가장 가격이 높은 지점, 저점, 가격이 가장 낮은 지점. 지지선, 예, 각 봉들의 저점을 이은 선으로 일정 가격대에서 반등을 주는 지점. 그러니까 이제 지지를 계속 받고 있다라는 가격대가 되겠죠. 그리고 저항선, 각 봉들의 고점을 이은 선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가격선. 저항.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지를 받는다, 지지를 한다라는 이 단어와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지지 저항에 대한 단어의 뜻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 용어만 알고 계셔도 사실 이거는 어렵지는 않죠. 시가, 시작한 가격, 예, 종가, 종료된 시간의 가격, 고가, 장중에 가장 낮았다. 이거는 잘못 편집이 됐네요. 고가, 장중 가장 높았던 가격, 저가는 반대로 가장 낮았던 가격. 메인넷이라는 용어도 가상화폐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신만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지는 코인입니다. 나름 의미가 있죠. 이런 부분들도요. ICO, 암호화폐 출시 전 활동 자금을 모으는 것. 대부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받는다. 하드포크, 기존 가상화폐에서 파생된 새로운 암호화폐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밈코인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드랍, 코인을 보유한 자에게 이자 또는 추가 코인을 지급하는 보상 개념입니다. 에어드랍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코인을 샀을 때 이 코인에 대해서 에어드랍을 해주겠다라는 이벤트들을 코인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시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시드, 총알, 투자할 자본. 네, 그것을 시드라고 합니다. 그 볼륨은 이제 영어긴 한데 이거는 거래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저희가 외국인이 아니니까 볼륨이라고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거래량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평단, 코인을 구매한 평균 단가를 평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하는 약자죠. 네. 그리고 가스비, 코인을 전송하거나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그리고 여기서 이런 용어들은 아시면 좋겠죠. 커플링. 그리고 제가 한 번씩 나스닥이랑 커플링이 된다, 디커플링이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커플링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코인이 동시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코인이 아니더라도 나스닥이나 코스닥을 또 접목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랑 커플링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면은, 나스닥이 올라가면 코인도 올라간다. 그리고 나스닥이 내리면 코인도 내린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반대로 디커플링은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코인은 내려온다. 근데 또 반대로 코인은 올라가는데 나스닥은 내려간다. 이것을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여 하락 또는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수익을 보는 것이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생 상품에서는 종류가 또 다양해요.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선물 매매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롱 포지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숏 포지션,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측해서 진입을 하는 게 숏 포지션이 됩니다. 자, 주식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사실 기관들 말고는 국내 시장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식을 저도 예전에 했지만 이 부분이 정말 억울했어요. 이 차트가 이제 내려갈 것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기서 수익을 볼 수가 없어. 근데 기관들은 여기에 대해 수익을 볼 수 있다? 정말 대노할 일이죠. 왜 너네만 수익 봐? 나도 하게 해줘. 예, CR도 안 먹힙니다. 근데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메리트 있는 부분이죠. 스테이킹, 가상화폐를 넣어두면 이자가 붙는다는 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스테이킹은 추천을 안 해요. 예. 스테이킹이 예전에
정말 불장에 왔을 때 이 스테이킹이 정말 핫했어요. 왜냐? 넣어놓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 이자도 나오고 수익도 생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스테이킹은 정말 쓰레기다.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게 쓰레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초 용어는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용어들만 간추려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